오늘은 먼저 제가 준비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거를 이제 의무화하는 법안이 실행이 됐는데 이 법안의 의무화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라는 주제로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 시청자 영명 시작해 주세요. 부지직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월 31일이고요. 아마 설날쯤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매번 같은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른 이야기 인권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천연대 김인수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일하는 청년 책방 책방지기 김슬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천 청소년 인권 공동체 세움 활동가 김영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명절쯤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명절 때 어떻게 지내실 예정이신가요? 제가 원래 이렇게 오프닝에다가 생각하시는 동안 말씀을 좀 드리면 오프닝에다가 명절 때 이제 어떤 차별, 뭐 성차별 또는 그런 허례허식이라고 해야 될까? 차례의 기원 막 이런 것들을 넣으려고 했는데 네. 이걸 어떻게 풀어낼지가 사실 조금 어려워서 네. 이제 쓰지는 못했는데 뭐 이렇게 잔소리 메뉴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성차별적인 어떤 언어로는 시댁이 이제 그쪽만 높여 부르는 그 댁자가 높이는 거잖아요. 시댁 처가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요것도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도련님 아가씨 이것도 네 없어져야 할 말 뭐 그런 식의 것들이 2019년 18년 요때쯤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그 이후로는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있었던 시기라서 그런지 이런 차례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 안 지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진짜로 그런 걸 안 지내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진 것 같기는 하더라. 그리고 찾아보니까 제사나 이런 것들도 원래 그렇게 막 빠방하게 차려놓지 않고 그냥 진짜 차례도 차 하나 놓고 그냥 같이 이야기 나누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유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변한 게 그 양반가들이 옛날에 가보개혁인가 그때 이후로 네. 어쨌든 좀 신분제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네. 양반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푸짐하게 그렇게 난 너네들과 달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게 또 있다고 하고 홍동백서나 이런 것도 없었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명절엔 당연히 차례를 안 지내고 네. 그리고 그냥 이제 양쪽 이제 부모님 집에 가서 뭐 인사드리고 뭐 먹고 그러고 올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저희가 추석에는 작은아버지 댁에서 지내고 설은 저희 집에서 지내거든요. 그래서 이번 설에는 이제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아침을 먹고 점심 정도까지 얘기를 나누다가 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 당일에. 설 당일에 그렇게 또 하루 종일 같이 있진 않네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서로. 왜냐하면 저희가 친척이 막 딱 작은 댁이랑 저희만 모이기 때문에 한 10명, 12명? 그것도 이제 다 큰 사람들끼리만. 그래서 사실 음주를 즐겨 하시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막 사실 사촌들이랑 막 그렇게 대면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이가 약간 애매해진 관계여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얘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것만 하고 빨리 헤어지는 편입니다. 요즘에. 자유시간. 예, 원래는 이제 아침에 일찍 차례를 지내긴 했는데 네. 올해는 안 지내지 않을까 싶어요. 오. 작년부터인가 이제 차례를 안 하기로 해가지고. 오, 잘 됐네요. 네, 큰 변화네요. 어쨌든 근데 전날에 음식은 좀 같이 먹을 음식 정도만 하고. 그쵸, 뭐 그거야 뭐. 네. 과하게만 안 하면. 맞아요. 그렇죠.
진짜 예전엔 정말 과하게 했었어요. 그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먹었잖아요. 네. 거의 설 내내 먹는다거나. 그러니까 몸에 기름 냄새가 배가지고 음. 막 씻어도 씻기지가 않고. 그리고 막 설거지 방금 했는데 또 다른 친척 오고 계속 오고 막 술상 차려달라고 뭐 그런 그쵸. 그런 옛날이 예전에는 있었죠. 그쵸. 맞아요. 지금도 그런 집이 있겠죠. 그래도 하는 집은 계속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네. 아 참. 어쨌든 뭐. 그게 다 같이 즐겁고 그러면 좋은데 한쪽만 즐겁잖아. 그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호철 씨는 어떻게? 저도 그냥 이번에 시골에 안 내려가고 여기에 있기로 해서 네. 전에 그래서 여기서 그냥 엄청 간단하게 저희는 할 것 같고 뭐 그 전에도 항상 간단하게 하긴 했지만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어쨌든 모이는 것까지는 좋고 한데 이렇게 막 오랫동안 같이 있거나 그러진 또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3일 내내 저희 집에 계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절 당일 이틀 전부터 와서 아, 같이 음식 만들고 자고 술 마시고 이제 그리고 명절 다음 날까지도 막 진짜 한 4박 5일 막 그정 3박 4일 정도 막. 4박 근데 이제 점점 그러니까 그때는 사촌들끼리 저희가 친해가지고 막 가지 말라 그러고 하룻밤 더 놀다 가라 그러니까 이제 오래 있었지. 지금은 뭐 가라. 서로 빨리 가고 싶어. 빨리 자기들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명절 문화가 어쨌든 가족들 얼굴 보고 친척 얼굴 보고 그냥 인사하고 뭐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여행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맞아요. 많고. 근데 이제 그 이주민 분들이나 네. 요새는 또 안 그런 것 같은데 이주민 분들이나 이제 1인 가구 그냥 진짜로 1인 가구이신 분들은 그 명절 때 막 그 식당이나 이런 데 다 문을 닫았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되게 어떤 뭐랄까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으셨는데 요새는 또 명절 때 다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침만 닫고 오후부터 연다던가 요즘에는 뭐 많이들 열더라고요. 그래서 배달 시켜 먹고 막 맞아. 저희도 피자 치킨 막 배달 시켜서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문화가 바뀌긴 바뀌는데 이게 괜찮은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하니까 이제 네. 뭐 가게를 열 시간이 되니까 여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싶기도 것 하고. 같기도 한데 이게 쉬는 날이 없어서. 실 자유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그 자영업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때 나와서 돈이라도 벌어야지라는 게 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서글프네요. 쉼이 좀 보장되는. 그 다른 나라들 보면 그런 날들은 다 문 닫고 쉬고 같이 즐기는 어떤 문화가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즐길 사람들은 즐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구나. 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죠. 똑같겠죠. 그래도 좀 다 같이 즐거운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명절 얘기 되게 오래 했네요. 그러니까요. 재밌네. 네. 그럼 그리고 명절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너무 짧아요. 한 10일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니까. 자, 그럼 수일 씨가 진행하는 인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많은 뉴스의 바닷속 고르고 고른 인권 이슈를 다루는 인권 이슈 시간입니다. 두세 개 정도 인권 이슈를 이야기할 텐데 소식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사 중 각자 골라온 것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준비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 신나는 것 같은. 경기도인 거죠? 예, 이게 사실 기사가 나진 않았어요, 아직. 네. 뭐 기사가 날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안 났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네. 예, 전액 삭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없음. 이게 사실 끝입니다.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경기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이 2014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2014년이요? 남경필 지사 때부터 이때는 도교육청 소관에서 진행이 됐었고 이재명 지사가 되면서 19년도에 교육청에서 하던 거를 경기도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제 직접 경기도 소관 아래에 있는 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시민교육 안에 들어가는 민주시민교육 안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됐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예산이 네. 맨 처음에 9억 10억 이랬어요. 네. 2014년 뭐 이럴 때. 그때부터 해서 19년 초반 와 이때도 9억 10억 근데 이게 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이라기보다는 뭐 캠페인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워크북 찍어내는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9억 10억이긴 한데 그래도 예산이 좀 컸죠. 그러다가 이제 5억으로 줄고 4억 5천으로 줄고 작년에는 이제 1억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빵원. 네, 빵원이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 교육청의 노동인권 교육진흥 조례라고 있어요. 네. 이 조례에는 모든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2시간의 의무 교육을 가져야 돼요.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예산이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예산서를 지금 24년도, 25년도, 26년도 예산서를 봤는데 그 교사 연수 예산이 있더라고요.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시키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학교 전담 노무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학교는 그 노무사가 책임지거나. 근데 보통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는 그냥 영상을 틀어주고 말거든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노동 인권 교육이니까 노동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편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노동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내는 교육이라서 네. 이제 내가 다른 노동자들을 만났을 때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되는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되게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사실 이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으로 나가지 않으면 네. 법만 배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해야 돼. 이럴 때는 이래야 돼. 아니면 이럴 때는 뭐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면 돼. 근데 사실 그것만 배우면 진짜 신고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네.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일들을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고 많은 그런 식으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사장님이나 그냥 이렇게 대화로 잘 풀어낼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을 그냥 노동청에 진정을 그냥 바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는 사실 법에 대한 교육만 진행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는 다 같은 노동자고 인권이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고 끝낼 수 있는 사안들을 네. 요즘 애들은 다 좀만 하면 노동청에 징적 넣더라? 이제 막 그런 얘기를 엄청 들어요. 근데 저는 그게 법만 공부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노동인권 교육 저도 수업을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선생님들이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 학생들이 진짜 그냥 신고만 하고 그러니까 신고만 하고 끝내고 이제 이런 게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예전에는 어쨌든 그 신고를 못해서 사실 문제가 되게 많았던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신고만 해서 또 있고 사실 아직도 임금체불 청소년들은 아직도 그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소식지 쓰신 거 보면 어쨌든 안 쓰는 경우들이 있다. 이게 안 쓰면 안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성인들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안 쓴다는 게 그러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청소년은 진짜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오. 그래서 이제 임금체불도 물론 좀 있긴 한데 네. 근로계약서 안 쓰는 게 제일 많고 교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내가 얼마를 받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하는 교육이 명확하게 네. 보장이 돼야 되는데 네. 법 조례로는 있는데 이게 약간 잘 가르치려는 생각 없이 그냥 아. 시간만 딱 정해놓은 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교육을 하기는 할 건데 안 하진 않을 건데 이제 이런 좀 다양한 측면에서 보는 그런 노동 인권이라기보다는 그냥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 요 내용만 할 것 같다라는 얘기이신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각 지자체에 네. 노동인권 강사분들이 이제 10명씩 15명씩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러면 네. 이분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맞는 교환도 만드시고 토론하면서 이제 뭐 1학년은 뭐 2학년은 뭐 3학년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교환을 가지고 교육을 하시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직접 만약에 그냥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다거나 노무사가 가서 교육을 한다면 네. 사실 인권적인 측면보다는 되게 법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편하거든요. 아. 인권적인 이야기는 되게 어려워요. 풀어나갈 때. 그렇죠. 저도 그걸 해봤거든요. 예. 뭐요? 교육이요? 교육에 대한 네. 그 교환? 그러니까 40분짜리 강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네. 인권 이야기 풀어나가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딱 법리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그때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름 자체가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노동법 교육이 아니라 네. 그렇죠. 그렇게 노동 인권 교육으로 한 이유가 있을 텐데 네, 맞아요. 어쨌든 노동자로서의 어떤 권리 그리고 좀 그 노동자가 어떤 존재인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지금은 서로 막 비교하고 그걸로 인한 어떤 혐오도 있고 차별도 있고 막 이럴 텐데 그렇게 안 하게 하기 위한 어떤 교육들도 같이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배달 노동자라든지 택배 노동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네. 이제 뭐 배달 노동자가 늦게 올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늦게 오게 되는지 이 사람들이 뭐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데 과연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걸까?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사실 타인에 대한 노동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이것도.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사실.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노동에 대해서 부당함을 참지 말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되게 개별에게 맡겨져 그러니까 어떤 인프라들이 많지 않으니까 지역에 뭐 상담 센터라던가 이게 네.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부당한 일을 안 당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당했을 때 안 참고 뭔가를 해결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게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내가 어디 회사를 옮길 때마다 막 생기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노동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노동자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이게 어찌됐든 그러니까 뭐 슬비 씨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법리적 교육만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도 되게 잘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 방법이 이제 앞으로는 별로 없는 없다. 거죠. 사실 경통 교환으로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사실 또 개별로 맡겨놓는 거잖아요. 알아서 하게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말로 노동 인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또 막연히 또 영상만 틀고 끝내면 이게 노동인권 교육진흥 조례로 만들었으면 네. 거기에 걸맞게 실행이 돼야 되는데 영상만 틀면 사실 그 정도의 실행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뭐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는 이제 아직 논의 중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뭐가 느낌이 교육청으로 그냥 다시 넘기는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하네요. 저도 그 생각하긴 했어요. 네. 이게 경기도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네. 딴 데에서는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긴 합니다. 아, 그럼 진짜 그래서- 교육청으로 넘길 생각을 하고 있나? 그래서 원래도 경기도가 교육청에서 하다가 지금은 경평원으로 넘어간 거였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예산을 삭감할 때 그 이해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지역에 네. 계속 노동인권 교육을 해왔던 네. 네. 곳들과 좀 상의를 좀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뭐 아니 우리가 만든 교환을 가지고 그동안 만들어 놓은 교환이 있으니까 그 교환을 좀 배포해서 이걸로 좀 교육하게 해줘라.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사들이나 이렇게 같이 연수를 할 수 있게 좀 해줘라.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또는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한다던가 그 교육에 대해서 네. 그런 일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추경이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대응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응 방법은 청소년 지방 지역에 이제 시군에 청소년 노동 관련한 센터를 네. 하나씩 만들어 달라 이제 이런 거나 아니면 이제 어쨌든 교육감도 다시 선거가 네. 이제 올해 하나요? 올해 네네.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때 요구를 명확하게 이제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예산을 아예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를 이제 교육감 후보에게 이제 요구를 하는 식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산은 올해 살아날 것 같진 않고요. 어쨌든 2월 말에 기자회견 이거 얘기해도 돼? 이게 2월 말쯤에 나가지 않나요? 설날에 나갈 거.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기자회견 안 하는 거 아니야? 컷.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은 이제 영철 씨가 준비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저번 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이제 장애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장애인 키오스크, 이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라고도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의무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장애인용 키오스크는 작년부터 이제 차례차례로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공공기관 우선 적용으로부터 했는데 네. 올해 1월 28일 3일 전이죠. 3일 전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부 다 의무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이제 이동권이 아니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 이게 이제 직장뿐만 아니라 가게까지 이런 곳 모든 곳에 이제 장애인 전용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거를 이제 의무화하는 법안이 실행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이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뭐 사실 작년부터도 계속 말이 많긴 했었는데 네. 이 법안의 의무화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라는 주제로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소상공인 측에서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가 설치 비용이 되게 비싼데 또는 이미 우리는 기존 키오스크가 있는데 네. 이걸 그럼 다 갈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맞아. 우리 자영업자가 다 떠맡아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거를 일단 좀 무기한 이제 유예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대요. 이 법을. 예. 우리가 좀 이걸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무기한 유예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목소리와 그리고 이제 장애인 측에서는 이거는 하루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당장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서로 대립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네. 일단 이 장애인용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았을 시 이제 위약금 3천만 원입니다. 네? 위약금인가? 아니 위약금이 아니죠. 과태료죠. 네. 네. 위반할 경우 3천만 원의 과태료가 최대. 부과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부담인 거죠. 너무 부담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좀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 법안이 조금 개정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은 면적 단위로 설치 기준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 어떤 업장이 면적 어느 기준 안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이런 좀 정책 평론가라 그래야 되나요? 분석가라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준이 조금 실용적이지가 않다라는 지적들도 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가게 매장이 작아도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장이 엄청 넓어도 매출이 안 나오는 매장이 있고 맞아요.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면적으로 기준을 잡는 거는 좀 실용적이지가 않다. 그 업장들마다의 뭐 매출액이나 이런 경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세웠어야 됐는데 이걸 너무 물리적 공간으로만 하는 거는 너무 실용성도 없고 반발도 너무 많다. 뭐 이런 지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사실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실제로 혹시 보신 적들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여기 사진에 그렇죠. 사진으로밖에 못 봤잖아요. 네, 엄청 커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저게 이제 높낮이가 조절이 되고 키오스크가 이제 휠체어를 탄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높낮이 조절도 되고 그리고 이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음성이 나오는 기능도 있고 점자 기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음성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있어서 저런 기능을 다 한 번에 지원하는 기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12월 달에 한번 이제 경기도에 있는 이제 여성 비전 센터 갔을 때 네. 거기도 올해부터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해서 이 여성 비전 센터 건물에 대한 소개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줄 수 있는 정보를 넣어서 그 뭐 층별 안내 막 이런 네, 거. 층별 안내랑 이제 뭐 어떤 것이 몇 층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한다 그래서 저도 그때 설치되면은 한번 보겠다 지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예 기간이 있기는 해요, 실제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보통 술집 같은 데 가면 테이블에 있는 키오스크 있잖아요. 테이블에서 메뉴 주문할 때. 패드. 네, 패드형. 그런 곳들은 유예 기간을 준다고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키오스크들에 한해서는 이걸 교체하는 데까지의 좀 유예 기간을 준다고는 하더라고요. 대신 이제 무기한 유예는 아니고 새로 장비를 교체하는 데까지의 유예 기간을 제공한다고는 되어 있어서 네. 이게 아까 말했듯이 되게 여러 가지가 아니죠. 네, 소상공인 측과 이제 장애인 측 간에 이 계속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과연 잘 순항할까 계속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슬비 씨가 진행하시는 건데 어쨌든 궁금한 게 이 설치 비용이 일단 되게 궁금한데 네. 여기가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이게 비싸 보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니까 비싸 보이기도 하고 너무 커. 네, 면적도 되게 많이 차지할 것 같이 생겼고. 그래서 기존의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뭔가 소프트웨어를 더 해가지고 하는 게 더 싸게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러니까 사실 키오스크 업체에게 키오스크 만들 때 이런 거를 해서 만들어라. 맞아.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지금 저거는 너무 커서 사실 매장에 못 두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어쨌든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그냥 그렇게 해두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휠체어 같은 경우는 아마 앞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리가 안 되는 아마 경우도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좀 특별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이제 옆으로 할 수 있게 좀 한다던가 휠체어. 아니면 아예 벽에다가 달아놓던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는데 일단 이 키오스크를 일단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키오스크의 원리를. 그러니까 그 키오스크 기계를 뭐 예를 들면 어떤 브랜드는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브랜드는 그냥 위탁이라기보다 그냥 구매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적인 가게에서 사용하는 키오스크들은 사실 뭐 업체가 있겠죠. 그런 키오스크 업체가 있고. 있는데 뭐 대기업 업체들 뭐 예를 들면 뭐 버거킹이라던가 뭐 맥도날드 이런 키오스크들은 자기네 자체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는 또 거기만의 그런 게 또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그러니까 저는
아까 슬비 씨가 말씀하셨는데 따로 저렇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런 대기업이면 대기업에서 만드는 키오스크를 그리고 키오스크 업체면 업체 걔네가 부담을 하게끔 해야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또 다른 키오스크 업체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사오라고 하는 게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키오스크 업체에 그냥 음. 이게 당연히 들어가게끔 아예 만들 때부터. 맞아. 그러니까 키오스크 기계도 베리어 프리로 그러니까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그걸 해야지. 그거를 또 이상하게 하고 있는. 아예 새로 만든다는 건 이건 너무 행정 편의적. 약간 맞아요. 다 약간 사주든가. 그러니까요. 사주든가. 묘한 그쵸 지원금 얘기도 나오긴 했어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뭐 키오스크 비용 지원을 좀 해주던가. 그러니까 키오스크가 싼 것도 아니고 네. 비싼데 저거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보니까 약간 의심병 같은 것도 약간 생겨서 아까 전전 녹화 때 얘기했던 그런 노조 그런 얘기를 잠깐 했던 것처럼 이것도 약간 그럼 키오스크 뭔가 업체한테 뭔가 일감 몰아주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걸 만드는 그 업체 것만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베리어 프리용 만드는 업체만 그러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의견들 저도 생각은 했거든요.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고 프로그램을 차라리 개발을 해서 그걸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법문안을 만들던가 그게 나아. 그런 얘기 생각은 했었는데 그리고 그게 더 빨리 도입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당장 뭐 이제 그 낮은 기계라든지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기계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수도 있지. 새로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소프트웨어는 금방 적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더 빠르게. 그리고 아까 저 기사에 있는 키오스크는 공공기관에나 둘 수 있을 것 같은 맞아. 크기의 키오스크라서 네. 그런 어떤 소상공인들이 쓰기에는 참 애매한. 그리고 아까 저 그 어디 그 센터 거기에서 저거 이제 저런 거 놓을 거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센터라고 하면 저 키오스크를 놓는 게 아니라 네. 그 뭐라 그러지? 어쨌든 시각장애인들은 이제 볼 수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은 이제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친절 안내나 어디 있는지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냥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는 그냥 사람 한 명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키오스크로 대체한다라는 발상 자체가 저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안내하는 사람을 뽑아야죠. 키오스크로 대체를 해 그걸. 라는 생각이 네. 짜증이 갑자기 나가지고.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조차 사람을 안 쓰고 고용을 안 하려는 이. 아니 일자리 창출해야 된다며 맨날. 그러면 노인 일자리라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하는 사람들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업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영업자들은 그 키오스크 업체에서 걔네가 책임지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마침 또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의무화되는 내용이어가지고 이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약간 이제 앞으로 가게 갈 때마다 키오스크를 눈여겨 보게 될 것 같아. 뭐 높이라던가 네. 프로그램이 돼 있나? 근데 진짜 지금 많이 쓰고 있어서 사실 키오스크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그냥 키오스크가 있는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 집 같은 경우도 이게 들어가면 보통 키오스크가 있는데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블록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조인이 같이 다녀야 그 사람이 시켜준다던가 하지. 맞아. 혼자서는 또 그 키오스크 찾아가지도 힘들다. 바닥이 다 그냥 매끈매끈한 바닥이니까. 그래서 그냥 사실 저도 봤을 때 그분은 거의 그냥 카운터로. 그렇죠. 바로 가죠. 패스트푸드는 어쨌든 카운터에 사람이 있긴 해. 있죠. 한 명씩은 한 명씩 무조건. 있죠. 그냥 키오스크 두고 사람도 두고 그러니까 베리어 프리도 하고. 난 진짜 이게 약간 진짜 아까 영철 씨가 얘기한 것처럼 키오스크 이용을 위한 무슨 다른 게 생기는 것 같으니까 키오스크 접근성을 위한 뭔가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자영업 그 가게의 접근성보다는 키오스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뭐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상하긴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에 지금 너무 키오스크가 보편화돼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그래서 좀 정책 방향이 약간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그러니까. 들고는 있습니다. 저도 네. 어쨌든 이 기사 하나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조금 더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건가? 약간 믿겨지지가 않아서 사실. 그렇습니다. 네. 영철 씨 뭐 더 이야기하실 저요? 곳이- 네. 없습니다. 살짝 고민했는데. 왜요? 네? 고민하다가 안 해요. 아 시간이 너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권 이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어떠셨는지. 아 오랜만에 되게 새로운 소식들 들은 것 같아서 그래요? 좋네요. 아, 네. 오랜. 그동안에 별로 안 신이. 그 전에 예. 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뭔가 인권 이슈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철 씨는요? 네. 저도 저번 달, 이번 달 다 같은 주제로 같은 키워드로 준비해 오긴 했는데 다음에는 다른 키워드를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좀 공부도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키워드로 쭉 가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쨌든 뭔가 팔로워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쵸.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오늘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사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이거 이슈가 기사가 없어. 기사가 없어서요. 이제 제가 들은 거밖에 없어서 저거 오마이뉴스에 내세요. 제가 들은 거밖에 없어서 막 여기저기서 조각조각 붙여놓느라고 음. 좀 오랫동안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뭐 좀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부지직 60일에 북적북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